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정말 달아난 건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혹은 음주 운전 아니냐는 여러 의심들을 받고 있는데, 일단 영상을 만나볼 텐데요. 지난 9일 있었던 그 사고 현장부터 바로 영상으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구정과 신사동 사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저게 바로 자정 한 20분 정도 앞둔 오후 11시 40분입니다.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힌 다음에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저렇게 하얀색 SUV의 김호중 씨 소유의 차가 정차해 있던 흰색 택시를 저렇게 들이받은 겁니다. 접촉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밤에 서울 강남 한복판 혹은 김호중 씨 관련 소유차가 아니라면 물론 뭐 사고 자체가 경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저 정도 사고에서 멈춰서 뭐 보험회사 전화하고 상대방의 몸 상태 체크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 저렇게 접촉사고 후에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게 지금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 사고 미주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 그러니까 이 도주치상은 사람이 다쳤던 사고의 경우에 조치 없이 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운전자를 숨기게 되면 적용되는 혐의고요. 지금 경찰이 사고 미주치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 택시 운전사분이 대인 피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같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분명히 사고 자체는 상당히 충격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려서 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라든가 뭐 구호 조치를 한다든가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미주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가고 나서 사고 이후에 김호중 씨가 먼저, 물론 이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고 본인이 또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바로 경찰에 가서 이런 부분을 스스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자기가 운전했다라고 하면서 거짓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김호중 씨가 만약에 이 부분을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까지도 지금 적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예.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렇다면 김호중 씨는 왜 사고 직후의 흥분 상태나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났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관계자가 통화됐다고 하거든요. 예. 왜 소속사 관계자가 가서 자기가 운전자라고 얘기하게끔 내버려 뒀어야 했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뭔가 자기가 운전자임을 숨겨야 하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 사고 나면 내려서 뭐 보험회사 전화하고 인적사항 주고받고 다친 데 없냐고 문의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의구심, 뺑소니 아니냐, 왜 조치 안 하고 바로 자리를 옮겼냐. 두 번째는 음주운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운전했다고, 운전에 사고를 냈다고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한 셈이기 때문에 이게 좀 파장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그 이후에 자기가 다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소속사 관계자의 해명에 따르면 소속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김호중 씨는 몰랐던 것처럼 지금 읽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숨겨야만 했던 이유가 혹시나 음주운전은 아닐까 해서 경찰도 음주
측정을 해봤는데 예. 현장에서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은 시점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게요. 얼마나 지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운전 당시에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가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거나 여러 가지 CCTV로 음주를 했을 가능성을 조사를 해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음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점이 중요한 게 아까 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게 9일 거의 밤 다 된 11시 40분에 벌어진 사고고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그 음주 측정을 다음 날 아침에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 매니저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한 그 얘기도 있었고 그럼 뭐 나중에 다 깬 다음에 음주 측정에 안 걸렸지만 음주를 저 당시에 11시 40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좀 제대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바로 경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운전이 이루어진 시점과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적 간격이 있는지 그리고 김우중 씨의 행적을 역추적을 해봤을 때 뭐 식당에서 뭐 술을 마시는 그런 CCTV가 나온다라든가 뭐 이건 김우중 씨의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 뭐 그런 CCTV로 흔적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술에 마신 양을 비교해봤을 때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적을 해서 그때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운전 당시에 음주 여부,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음주 운전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속사 측은 뭐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글쎄요. 의구심들이 한 두세 개 있기 때문에 의문점들이 교통사고 왜 현장을 빠져나갔고 일찌감치 정말 왜 거짓 자수를 매니저가 했는지 그리고 음주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도 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관련 교통사고 얘기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